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자, 제가 대출을 받을 때는 이것저것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1금융권, 그러니까 시중 은행부터 알아보시라겠죠.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를 해 보시거나, 방문할 시간이 도저히 없다면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대출 신청을 해 보시거나. 저희 대출 상담사들은 1금융권을 취급을 하질 않아요. 이 말은 곧 1금융권에서는 대출 상담사를 두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저희들 상담사들한테 물어보면 2금융권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영업사원이라서 실적 올리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상담사들한테 은행에 대출은 문의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물어보시고, 자, 이렇게 1금융권에 최대한 알아봤는데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2금융권을 이용하는 수밖에. 자, 그러면 2금융권. 2금융권은 뭐가 있느냐? 2금융권 금융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1금융권 그리고 대부업 빼고 그 중간에 있는 금융사들이 다 2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출을 취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사들 보면 보험사 있고, 그리고 상호금융. 자, 상호금융은 지역 농협이나 지역 수협, 이런 지역 농수협, 그리고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런 데를 상호금융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사에서 많이 취급하는 게 바로 카드론, 장기카드 대출하고 현금 서비스, 단기카드 대출이죠. 자, 그리고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이 대표적인 이 금융권이고, 대출 상담사들이 취급하는 게 바로 여기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부업체.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보험사, 상호금융, 신용카드사, 여기는 따로 대출 상담사를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들한테 여기에 있는 혹은 또 1금융권에 있는 대출을 물어보게 되면 잘못하면 이쪽에서 그냥 대출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되므로 그냥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에 대출 알아보고 싶을 때만 이렇게 상담사들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신용대출, 이 신용대출 상품 이용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순서로 이용을 해야지 그래도 잘 이용했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저는 오늘 보험사하고 상호금융사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군데는 상담사를 따로 두지도 않는다고 했지만 그렇게 많이 취급을 하질 않아요, 신용대출을. 그러다 보니까 뭐 정보가 크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따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다만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여기에 있는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에 비하면 여기 보험사, 상호금융사가 우선순위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이자가 더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거기에다가 신용점수도 덜 하락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이 되거나 그런다면 보험사하고 상호금융사에다 먼저 문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이제 카드사하고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이 세 군데를 따져야 됩니다. 여기가 거의 자격 조건이 은행만큼 좀 빡세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일단은 알아보시는 게 순서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이 신용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신용카드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드론을 많이 취급하고 있고, 그리고 현금 서비스를 많이 취급하고 있죠. 자, 그리고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순으로 이 네 군데를, 네 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용카드사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상담사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신용카드사를 포함하는 이유는 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첫 번째, 우리가 대출 이용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신용이죠, 신용.
신용 점수가 얼마나 하락하냐고. 그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넷 중에 신용 점수는 어떤 게 가장 적게 하락하고 어떤 게 가장 많이 하락할까? 바로 카드론, 그리고 현금 서비스, 그리고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는 조건이 하나 붙죠. 한 건만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대출 받았어. 이거 뭐 한 달 내내 금방 상환할 거야. 이런 경우에 한 달 이상 넘게 이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현금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는 다음 결제일 날 일시 상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이용하게 되면 다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기존에 있는 현금 서비스를 갚아야 돼. 이게 바로 이제 돌려막기가 되는 거죠. 돌려막기 하게 되면 다음 달 또 대출 건수가 발생해. 그럼 다른 애들은 대출 건수가 발생, 처음 한 건 말고는 발생하지 않는데 얘는 2번, 다음 달에 되면 3번, 그 다음 4번. 이렇게 건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용수가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점수가 가장 적게 하락하는데 대신 한 달 이내에 상환을 한다는 목표로 잡았을 때는 카드론, 현금 서비스, 캐피탈, 저축은행 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 한 달 이내요. 그런다고 해서 한 달 안에 다 갚고 그 다음 달에 또 대출 받는데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때는 현금 서비스는 무조건 제외. 왜? 얘는 참 희한한 게 신용이 좋잖아요. 근데 처음 받았을 땐 좀 낮게 형성이 되긴 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아주 낮지도 않아. 굉장히 높아요, 솔직히. 근데 얘는 2-3번 받잖아요. 최고금리 나와버려요, 그냥. 거의 뭐 18, 19%.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4가지 중에 현금 서비스 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리고 얘는 솔직히 안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현금 서비스는 가능한 이용하지 말고 내가 한 4-5달,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할 거다. 그러면 상관이 크게 없어요. 근데 뭐 2-3달에 한 번, 매달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최악의 상품이 대부분보다 저는 더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는 신용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자주 받게 되면 꼭 참고하시고, 그 외에는 딱 한 번만 이용했을 때는 카드론, 그리고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순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금리, 그리고 금액. 우리가 대출 받을 때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이자가 몇 프로인지, 그리고 금액,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건지. 자, 이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없어요. 이 순서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은 이 카드론하고 그리고 캐피탈,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금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하나 조회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카드론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면 되니까 금리가 몇 프로고, 이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제 같은 상담사한테 의뢰해가지고 가조를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몇 프로인지 보고, 그리고 나서 정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낮은 이자로. 낮은 이자부터 받아야지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다 동일해. 금리가 똑같아. 그러면 어떤 순서로 이용해야 될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이익 가는 거, 신용점수가 조금이라도 덜 하락한다 했잖아. 그러면 신용점수하고 비교를 해서 카드론, 캐피탈, 저축은행 이 순서대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금액의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해. 1,000만 원이. 근데 얘도 1,000만 원이 되고, 얘도 1,000만 원이 되고, 또 얘도 1,000만 원이 돼. 금리도 다 동일하네? 그럼 어떤 것부터 이용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신용에 조금이라도 뭐라도 하나 더 도움되는 거. 신용이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이 순서로 가야겠죠. 그래서 카드론을 내가 1,000만 원을 받았어. 그런데 내 인장 돈이 또 필요하네. 1,0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쓰겠는데. 내가 카드론을 1,000만 원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이 더 필요해. 해보니까 캐피탈에서 또 추가로 1,000만 원이 가능해. 저축은행에서도 1,000만 원이 가능해. 그럼 어떤 순서로 이용해?
둘 다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금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신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는 거 캐피탈 먼저 이용을 해야겠죠. A가 1번이다. 그리고 저축은행을 이용을 해야 돼. 자, 대출이 여기서 끝나면 세상 좋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이죠. 또 돈이 필요해. 또 돈이 필요해. 이번에도 1,000만 원이 또 필요해. 또 1,000만 원이야. 내 인장에 이놈이 1,000만 원짜리 징해주건. 또 1,000만 원이 필요해. 이제 카드로는 뭐 나오진 않고 또 확인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캐피탈에서 또 1,000만 원이 가능해. 저축은행에서 원래 3,000만 원이 가능해. 금리는 또 동일해. 예를 들어서 금리는 동일해. 그러면 이번엔 어떤 것부터 이용해야 되겠어요? 캐피탈이 1,000만 원이 가능하니까 캐피탈 이용하면 되겠네. 왜? 신용점수가 덜 날아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죠. 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카드로 해서 받았어. 이미. 근데 추가로 자금이 또 필요해서 보니까 캐피탈에서 1,000만 원이 가능해서 1,000만 원을 또 받았어. 그럼 대출이 몇 개예요? 하나, 두 개예요. 근데 금리가 동일한데 또 돈이 또 필요해. 돈이 또 필요한데 금리가 동일한데 저축은행이 3,000이 가능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시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 있죠. 바로 채무통화. 자, 예를 들어서 얘 하나 있어요. 얘 하나 있어. 그러면 내 신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카드로 하나 받았으니까 신용이 이만큼 하락하겠죠. 그리고 캐피탈 또 받았으니까 여기서부터 또 이만큼 또 하락하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또 캐피탈에서 받아 쳐요. 그럼 여기서 또 이만큼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최종적인 신용은 이만큼 하락한 거야. 그죠? 건수가 3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신용점수가 제일로 많이 하락한다 했어요. 저축은행이. 근데 여기서 3,000만 원이 가능해. 나는 필요한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저축은행 1,000만 원만 이용하느냐? 이게 아니죠. 3,000만 원 전액을 이용을 해야죠. 이 금액을. 왜 3,000 전액을 이용해야 되냐? 이걸 다 받아서 이거 캐피탈 거 1,000만 원 상환하고 그리고 여가 있는 카드론 1,000만 원 상환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한 1,0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 그럼 대출이 어떻게 돼? 한 건만 발생하잖아요. 한 건만.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카드론 1,000만 원 받고 캐피탈에 1,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이 선행인데 저축은행을 하나 받아버려. 그러면 일단 신규 대출이 발생하니까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요. 그런데 나는 이 3,000 가지고 얘도 상환해버리고 얘도 상환했어. 그러니까 카드론도 상환하고 캐피탈 것도 상환해버렸어. 여기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당장은 이렇게 신용점수, 신규 대출이 발생 신용점수가 확 떨어지겠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가면 금방 이렇게 신용점수가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대출 건수가 한 건밖에, 얘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고 캐피탈에 또 1,000만 원 받으면 하나, 둘, 3건이 돼버린대. 건수를 줄여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점수 따지면 차라리 저축은행 하나 받고 나머지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용점수는 이렇게 훌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채무는 하나씩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카드론 1,000만 원 먼저 받았죠. 근데 캐피탈에서 내가 1,000만 원 또 필요한데 캐피탈에서 예를 들어서 2,000이 가능해. 2,000이 가능하다고 떴어. 그럼 2,000을 받아서 이거 카드론을 상환을 해버려야죠. 그러면 캐피탈 하나만 있으니까 처음에 이만큼 떨어지고 캐피탈 받아서 이만큼 하락했겠지만 이게 없어지니까 신용점수 또 금방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건수를 늘리면서 받게 되면 내 신용점수는 더 많이 떨어져. 신용점수 생각한다면. 건수를 줄이면서 대출을 이용을 해야지 내 신용점수가 덜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덜 하락한다는 거. 단, 이 내용은 동일한 금리였을 때. 예를 들어서 카드론이 10%야. 10%.
그런데 저축은행에서 이제 받으려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캐피탈에서 떨어지고 저축은행에서 3천 받으려고 해서 3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8% 나왔다 쳐. 얘보다 8%나 이자가 높아. 거의 2배 가까이 이자가 높은 거야. 이럴 때는 안 되죠. 이럴 때는 이자 지출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신용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서 1,000만 원만 이용을 아니면 캐피탈에 1,000만 원만 이용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캐피탈 이전에 받은 1,000만 원이 뭐 한 15%, 아니 한 16% 정도 된다 쳐요. 그리고 이게 3천까지 가는데 18%야. 이런 경우에는 저라면은 18%로 해서 2,000만 원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내 필요한 자금 쓰고 1,000만 원은 이 캐피탈 A를 상환하는 거죠. 신용대출 1, 2천만 원 이 정도는 아니야. 1, 2% 금리는 이자 지출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어요. 제가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럴 때 이자 차이가 많이 없다면 차라리 신용점수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용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을 해야지 혹시라도 다음에 뭐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또 자금이 필요하게 될 때는 어찌됐든 간에 금리는 내 신용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용 관리를 잘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출은 건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하면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이 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하는 순서를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